본질이 앞서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대중 외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정확한 것은 외교는 무엇보다 국익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외교 실패로 인해서 지금 경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일본과는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일시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.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외교적 성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국회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. 통일부 장관에게 해왔습니다.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결의말 큰 사전 사업이라고 되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제가 지금 지난 한 16년 동안 예산 한 375억을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 4월 정도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혹시 현재까지 진행률, 이 사업의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? 진행률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지금 최근에 와서 남북관계가 교착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그 만남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서 진척이 더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 사전 발간사업은 방향까지 그 검토하고 있는 거로 보니까 상당 부분 돼 있는데 남북 간의 그 소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. 맞습니다. 이 사전 발간 사업이라는 것으로 만나서 뭐 표제를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홀딩되어 있는 것은 상태이고 정확하게는 진행률이 대략 80% 정도 됩니다. 발간 사업입니다. 다만 이게 16년 동안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완간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내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사전의 특수성이나 그런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전이란 발간 사업에서도 완간에 너무 목을 매달지 말고 즉 한꺼번에 모든 걸 내놓을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%가 진행이 돼 있다고 하면 이 80%의 사전을 내놓는 것이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언어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최근 5년간 이 관련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9억입니다. 2019년 예산 불용액이 11억이고 올해 7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35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조건이다 보니 지금까지 완료되어 있는 80%만 가지고도 충분히 순차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그 의원님 말씀도 뭐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순차적인 그 발간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완전한 상태에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계속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검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 사업의 종료 기한이 2022년 4월까지입니다. 물론 이것은 두 번 정도 저희가 연장을 해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. 2013년하고 18년에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연장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결의만 큰 사전 사업이 완간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의 언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쉬운 것은 16년 동안 해왔던 이 80%의 사업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불용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히 온라인 결의말 큰 사전 같은 사업을 내놓으면 온라인 사전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. 외교부 장관님께 말씀드린 뉴질랜드 건 관련해서요. 우선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상 간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성비비 사건이 거론됐던 적이 한국 외교사에 있었던가요?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. 제가 파악해 본 바도 그렇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파악하신 바도 그렇고 초기 대응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고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상 외교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의제 조율일 텐데
그런 조율들에 있어서 외교부,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청와대 부분도 책임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청와대를 논의로 하더라도 외교부가 정상간 회담에 있어서 의제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해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정치, 국내 정치 상황들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논의들 알고 계실 거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내 정치 연정 구성이라든지 총선 시기라든지 이런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서 정상간 의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추론도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난 과실이 덮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잘 지난 과정들을 반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께서 여하튼 성비 문제만큼은 단 하나의 합점도 보이지 않겠다라고 취임 초부터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근데 크다란 꼭에 티가 된 겁니다.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말씀. 예, 깊이 유념해서 정말 철저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되돌아보고 관련 절차라든가 운영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. 의제 관리에 있어서는 이 의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정상께서 불편한 위치에 계셨던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다른 이 정상 외교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준비 차원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청와대와의 조율도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 그러면 오차를 위하여 잠시 정의 후에